많은 분이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지 개벽 시대,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먼저 처음으로 발표하고 싶은 것은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 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시기적으로는 오늘부터 금년 안으로 50%, 명년에 50%. 왜 그런가를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지 개벽은 지금 4번째입니다. 우리가 동물처럼 살던 그러한 시대에 4만 년 전부터 원시 사회로 들어가면서 개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10,000년 전에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면서 농경시대 개벽이 또 한 차례 있었습니다. 300여 년 전 산업사회로 들어가면서 더 큰 개벽이 있었습니다. 이걸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세계를 묶어서 선천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연구해서 내놓은 결론 중에 하나가 한몸사회의 개벽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또 후천시대 이렇게 저처럼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정확한데 후천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밑에 이제 시기가 들어 나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1982년 3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이런 세상이 여명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97년 구글이 창업할 때, 2007년 애플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출시할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2003년부터는 신비주의 세계를 말하는데 저는 지금 한 15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전후해서 한 15년 정도 막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원시사회 개벽이다. 이게 동물처럼 오랑우탄이나 침팬지처럼 살다가 이런 뗀 석기를 만들어냈다. 동물 뼈나 죽의 껍질로 도구로 썼다. 이건 천지 개벽입니다. 동물하고 완전히 떠나는 그런 천지가 열리는 개벽과 마찬가지입니다. 활과 창이라든가 또 이때의 정치 제도는 1인, 족장, 수장 그런 지배체제를 가지고 이미 분단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게 원시사회 개벽 약 3만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10,000년 전부터 농경사회 개벽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농기구, 이건 아까 뗀 석기 동물 뼈, 죽의 껍질보다는 완전히 석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전혀 차원이 다른 천지 개벽의 시대가 다시 한번 열립니다. 이제 검과 도끼, 청동, 거울도 만들어내죠. 청동, 거울은 세계에서 우리 한민족이 제일 먼저 나노 기술로 만들어낸 우수한 발명 민족으로서 등장합니다. 활, 우마차와 범선, 이런 천지 개벽입니다. 농경사회의 정치 체제는 추장에서 군장으로, 영주에서 전제 군주로 이렇게 바뀌고,
권력층은 소수 귀족과 대신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1789년부터 99년까지 약 10여 년에 걸쳐서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소위 특권적 지배체제, 앙시렝 레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혁명으로, 시민혁명으로 일어나서 이제 삼권이 분립되고 대의민주 체제가 들어오는 그런 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산업사회 개벽이다. 산업사회는 250년 전 산업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영국에서 100년 동안의 생로병사를 거친 다음 미국, 유럽, 일본을 거치면서 또 다른 100년 동안의 생로병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1970년 대한민국으로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건너와서 생, 로, 다음에 병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등 브릭스로 건너가서 생 다음의 늙은 노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파도 물결처럼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다시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 후진국으로 뻗어나가면서 이 대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잘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수레바퀴처럼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만일 독재 정권이나 공산주의 정권 같은 데서 막 가로막으면은 마치 산의 계곡물이 앞에 뚝이 있어서 멈춰 있다가 터지는 것처럼 우회해서 다시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 이 문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걸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직면으로 단면으로 이렇게 관찰하기 때문에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구촌 자체를 파도 물결처럼 수레바퀴처럼 한 바퀴 막힌 데는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가고 해서 지구촌 자체를 한 바퀴 잡아 돈다. 이걸 꼭 머리에 넣어 두시면은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비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들어갈 겁니다. 지금 뜰 시장이라든가 마당에서 청소는 벌써 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이렇게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한 바퀴 잡아 돌면서 이 문명의 이기는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가전제품이 이 산업, 사회 개벽의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그동안에 보완도 했지만은 이것은 한 번 들어가지고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곱씹으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따 나오겠지만은 시장 쟁탈전에 의해서 1차,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세계 대전을 여러 군사적인 측면, 정치적 측면 여러 측면에서 보지만은 제가 볼 때 이 문명을 경험해서 느낀 것은 시장 쟁탈전, 먹이 싸움입니다. 동물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 간 교역이 늘어나고 다국적 기업이 성행한 것이 산업사회 개벽에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잘 보시는 것과 같이 방직공장, 대표적이죠. 봉제공장, 중화학공장, 영국에서는 200년 전, 대한민국에서는 여천공단에 80년대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100년쯤 됐죠. 그 다음에 다양한 가전제품. 이것은 산업혁명에 의해서 탄생해서 나온 파도물결처럼 지구를 이동하고 있는 그
개벽 시대 하에서 일어난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이제 한몸 사회 개벽 시대는 이건 거의 다 농경 시대처럼 축소해서 작아지게 됩니다. 산업사회 정치 체제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 정치 체제가 벌써 분화됩니다. 그러니까 원시 휴장 제도에서 농경 시대 때의 전제 군주, 그리고 산업 시대의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정치 체제도 진화해 갑니다.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왜 천지 개벽이라고 했느냐. 저도 사실은 이 주제를 지금 지난번에 한 달 전에 한 번 이제 초안으로 해서 발표를 해보고 다시 또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합니다. 다른 데서 제가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은 한몸 사회 개벽이다. 왜 개벽을 쓰느냐? 지금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선진국에서는 이 대목의 선진국학자들이 잘 포착을 못하고 있어요. 새로운 문명의 촉수들이 이른봄 새싹처럼 여기저기서 솟아나고 있다. 예를 들면은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우리 삼성도 여기 포함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에서 새싹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것들은 전부 오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면 산업사회가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생로병사해서 늙은 100살 먹은 노인이 다시 장년으로 돌아와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이야 슈퍼맨처럼 살아난다? 그것은 이 세상에 생로병사, 성주, 괴공, 기승, 정결, 생주, 이멸, 과학에서도 사이클 또는 이 전기 분포, 먼지부터 시작해서 우주까지 전부 이 생로병사는 파도 물결의 변화에 어긋납니다. 한 번 지나간 산업사회가 4차 기술 몇 개를 가지고 다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난다? 100살 먹은 노인이 40대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어떤 사람이 한 건 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사물 인터넷에다 돈을 집중적으로 넣어놓으면은 다른 모든 분야들도 함께 변해가야 되는데 거기에 편중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못해서 충동거리고 마찰이 일어나고 사회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엘빈 토플러가 정보사회 할 때도 틀렸다 제가 공개적으로 책에도 썼습니다. 피터 드루커가 지식사회 왔다 틀렸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정보사회, 지식사회 해가지고 엄청난 과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은 퇴보했고 다른 분야는 전부 다 인재가 잘 안 되고 인문학 다 없앴고 이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문명은 그런 게 아니고 아까 파도 물결처럼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생로병사를 한번 하면은 지나가는 데는 다시는 안 오고 새로운 문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ICT, NT, BT 등의 첨단 기술과 차이르기 위해서 70억 전 인류입니다. 어떤 특수한 분야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눈, 귀, 코, 혀, 몸 등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의 세상, 전 인류가, 세계가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나 유기체처럼 통합되는 비창조의 한몸 사회가 새롭게 온다. 이게 제가 지난 37년 동안 연구해오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핵심으로 해서 24개 분야에 전부 나아갈 방향을
상세하게 서술을 했는데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논리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추리가 얼마만큼 참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요. 한 15년쯤 됐습니다. 15년쯤. 산업사회가 한몸 사회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예술,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통째로 AI가 몇 개가 변하게 통째로 180도 바뀝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간접민주주의로부터 직접민주주의. 이거 거역할 수 없어요.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는 겁니다. 경제는 제조업 대량 생산체제로부터 3D 프린터에 의한 1인 제조업 시대. 기업 경영은 지금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 경영에서 수평 경영으로. 노사관계는 단체 협약에서 개별 협약으로 갑니다. 현 정부 또는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700만 비정규직 문제가 생겨서 해결 못하는가? 왜 청년 실업자가 많이 생겨 있는가? 이 문제 단체 협약에서 개별 협약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골마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 흐름을 알았으면은 개별적으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업이 각 조직이 채용을 해서 계약을 했더라면 그러면 놀라운 현상이 발견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 아주 우수한 분야는 우리 회사에 귀하, 야, 그 기술가 참 대단하다. 얼마 줄까? 아, 나는 1억 5천, 2억을 안 주면 안 하겠어. 다른 회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2억 좋아.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1억 5천. 아니 나는 3억. 만일 그 기업이 3억 가지고 있으면 계약해야죠. 아니면 저 사람은 5천만 원. 아니면 이 사람은 2,500만 원 청소하는 건데 나는 2,500만 원 줘도 좋다. 이렇게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계약을 한 사람 한 사람 해 나갔더라면은 엄청난 효과와 이 지금 비정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스포츠계, 예능, 드라마, 탤런트계가 지금 이렇게 이미 가고 있습니다. 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각자가 눈부를 키우고 밤에 가서 능력을 키워서 내가 3억짜리 만들었다, 5억짜리를 만들겠다. 아, 이럴 겁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괜히 예, 고맙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문명의 흐름에 맥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각자가 말아, 야, 저 사람을 근데 친구인데 말이야. 에? 공장에 가서 적당히 망치만 뚫으면 돈 얼마 똑같이 5%씩 올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개인의 이 능력을 발휘하면은 오케이, 내가 3억짜리 만들 수 있어, 2억짜리 만들 수 있어.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오케이,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계약하자. 이러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자동적으로 흘러가면은 이게 다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걸 안 하고 산업시설 때 했던 것처럼 단체 협약을 노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골마 터져서 부어 터지고 해결이 안 되고 주먹질이 나오고 촛불이 나오고 헬기 집회 나오고 정치인들도 해결을 못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문명의 흐름을 안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는요, 석탄, 석유, 원전으로부터 청정, 신재생 에너지로 갑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만사는 생로병사라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돼.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 돼. 국민의 논의라고 전문가의 논의를 해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록 잡아주면 모든 국민이, 모든 기업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서 가도록 질서를 잡아주면 되는데, 오늘 갑자기 오류 꺾기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는데 중간에서 턱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요? 그리고 터져. 그러면 상처가 나. 날아가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낭비가 돼. 일자리가 없어져. 그래서 이거 이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떡, 이건 아니거든요. 교육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분야죠.
획일적 주입식 교육, 이건 산업시대 때 벨트라에서 일한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일할 때에 있었던 산업시대 때 교육제도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산업시대 때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문명시대는 뭐냐, 학생 각자의 또는 여러분 각자의 이거 베이비 부르세요.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창의적 맞춤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학교도 잘 되고요. 스쿨만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다 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질서를 못 잡아줘서 그런 거예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은 국내 시장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참 놀라운 대목이죠. 국내 시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흐름이 한번 산업사회가 지나가 버리면 일자리가 없어져요. 생산품도 별로 수요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거 물길 따라서 가야 돼요. 이 우리 청년 실업 문제는 미국에도 별로 없고 유럽에도 일본에도 한국에도 별로 없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700만 개 내지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국내에 없습니다. 이 문명의 흐름을 보면 그냥 알 수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 국내에서만 만들고 하니까 천지가 막 터지는 거죠. 해외시장 나가야죠. 자, 아까 산업시대 때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 가전제품 그랬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이기는 보십시오.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집적 회로, 반도체, 칩, 센서, 디지털, 소프트웨어, 메모리, 디스플레이, 인터넷, 웨어러블 컴퓨터, 3D 프린터, 인공지능. 이게 세 개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다? 아니에요. 새로운 문명을 못 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세상 변동을 봤기 때문에 이 몇 개만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 전체가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들이다. 그러면 한몸 사회의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뭔가 오감을 모두 연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추상적이 아니라 한번 봅시다. 오감을 어떻게 연결하냐? 스마트폰 천국, 스마트 안경, 스마트 와치, 착용형 스마트 기기, 헬스케어 라이프 밴드, 스마트 잠옷, 운동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스마트 기기가 우리한테 점차 들어옵니다. 스마트 스킨, 먹는 컴퓨터, 몸속 분자 로봇,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 컨택트 렌즈에도 컴퓨터가 들어가요. 안경을 쓰면 80개의 통역이 자동적으로 되는 시대. 사물 인터넷, 여러분 자동차, 냉장고, 가전제품, 아파트, 농장, 동물 전부 다 연결되는, 마치 인간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의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다 연결돼서 내 몸처럼 네트워킹 되는 그런 시대. 통신망 5세대 시대에 가면 이제 드디어 지구촌은 하나로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하나로 가지고 다 네트워킹해서 쓸 수 있는 시대. 이제는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말만 하거나 생각을 하면 다 움직일 수 있는 시대. DNA 30억 쌍을 모두 합성해서 다 볼 수 있어서 유전자병 4,000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VR로 전 세계 어디고 프랑스의 에펠탑 나오라 그러면 쫙 가서 본 것보다 더 영상이 잘 나오는, 세계를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시대. 갈 필요가 없죠. 이게 아까 한몸 시대로 가는 계획입니다. 계획의 첫째입니다. 이 계획 아닙니까? 둘째, 지구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압축시킨다. 전기 자동차, 무인차, 스마트카, 가로수 위로 나는 자동차,
스마트카는 몇 년부터 나온답니다. 하늘을 나는 호버보드, 공중을 나는 차, 공중으로 달리는 택시, 캡슐형 열차, 1인용 마이 헬기, 자율주행 비행기,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로봇, 초음속 일격기, 이어서 극초음속 민항기가 지금 3번 시험에서 2번 성공하고 1번 실패했습니다. 시속 3만 킬로미터. 지구촌 반지름이 지구촌 반형이 15,000km입니다. 그러면은 인천이나 김포공항에서 아침 8시에 이 비행기를 타면 30분 만에 파리나 뉴욕이나 런던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거기 현장 사무실로 가면 9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오후 6시에 퇴근을 해서 비행장까지 나오는데 30분, 비행기 타고 오는데 30분, 그리고 다시 김포 비행장에서 아까 가로수 위를 날아가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자기 집에 7시, 8시쯤 떨어집니다. 저녁 먹으면서 뉴스 보고 가족하고 얘기하고 잠자고 아침에 다시 출근하는 1시간 거리로 지구촌이 좁아진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으로 아까 나간다는 게 우리 머릿속에는 관념이 10시간, 12시간, 7시간 꽉 가나? 누가 떨어져서 1시간 거리. 제가 1962년 초 저 남쪽 순천에서 서울로 시험보러, 대학교 시험보러 올라오는데 기차를 타고, 완행도 아니었어요. 보통 차였는데 25시간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삶아준 계란 위에다 얹어놓고 먹으면서 25시간. 1시간이면 어디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 국내 시장이 어디가 있고 해외 시장이 어디가 있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개념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주말에 손주들하고 스카이폰으로 충분하게 얘기합니다. 밥도 그쪽에서 이쪽에서 같이 먹으면서 뭐 먹냐? 맛있겠다. 나는 이거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문명, 한몸 사회 개벽이라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엄청나게 머리에 넣어주지 않으면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는 정말 개벽입니다. 개벽. 이것이 개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새로운 시대를 뒤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생산, 유통, 스마트 공장.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실 때 그냥 무심코 하는 얘기, 야, 이 어깨가 좀 이렇다, 허리가 좀 이렇다, 천이 어쨌다, 이걸 좀 이렇게 했으면 이 말이 녹음돼서 프랑스에 있는 회사 공장으로 가가지고 바로 그 얘기가 나와서, 야, 한국에 이게 이름까지는 안 나오겠죠. 신세계나 롯데 백화점에 어디에서 이런 얘기가 야, 그다, 야, 그쵸, 바로 그냥 공장에다 넘겨가지고 즉각 공장에서 디자인을 바꾸는, 그래서 만들어서 나오는, 그리고 2, 3일 후에 나오는 이런 스마트 공장 시대로 갑니다. 30모작을 하는 수직 농장. 우리 황병수 교수님이 제일 천진스럽게 웃으시는데 이건 누가 아니고요. 한번 더 놀라세요. 로봇이 농사 전부 다 짓습니다. 이거는 10월 3일자 신문에 나온 겁니다. 로봇이 밭가리부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종자 파종했어. 비료 주고 농약 주고 그리고 수확하고 가고 이게 다 포장해서 들어오는 전 과정을 로봇이 농사짓습니다. 영국에서 개발했습니다. 지난주 나왔던 얘기입니다. 실제 시행에 성공했습니다. 알겠죠? 우편 이제 사람이 다닐 필요가 없죠. 택배. 스위스에서 우정부에서 이미 실현시켰습니다. 1인 제조업 시대다. 아까 제가 산업시대 때는 제조업,
대량 생산 체제로부터서 이제 한몸사의 계획 시대에는 3D 프린터에 의한 1인 제조업 시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혈관, 인공혈관 만든 지 오래됐습니다. 귀 찍어냈죠. DNA를 가지고. 그리고 두개골을 우리 한국에서 저 강원도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60대 부인의 두개골 깨졌는데 이걸 첫 이기수순에서 성공했습니다. 섬유, 드론 비행기까지 3D 프린터로 찍어냅니다. 오토파이와 색스폰, 자동차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나온 게 이겁니다. 건축, 강철, 3D 프린터로 찍어냅니다. 정확합니다. 옷도 3D 프린터로 찍어냅니다. 황변수 교수님 이제 음식을 찍어내버리거든요. 내일 아침 내가 쇠고기 얼마 500g 먹고 싶다. 사과, 밥 몇 그램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준비해놔. 그러면은 지 혼자서 다 준비로 같이 나오면 더 그러니까 가게 갈 필요가 없죠. 농사 질 필요가 없죠. 우리 농민들이 아직 이런 감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뭐 합니다만은 찍어냅니다. 달기지도 찍어냅니다. 3D 프린터. 프린터가 3D 프린터를 만듭니다. 자,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요, 공장 사라지죠. 물류 창고 사라지죠. 백화점 슬슬 가죠. 마트도 가죠. 도매상도 가죠. 소매점도 갑니다. 여러분, 이 한몸 사회 개별이라는 것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 지금 이 마트류가 어떻게 변해가, 식당으로 변해갑니다. 애들 놀이터로, 사모님들 여러 가지 미팅 장소로 변해가는 거 아시죠? 참 적응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트 쪽으로 들어가는 백화점 들어가는 것은 맞붙습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과 교육이 해방된다. 커세라 교육 개방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지적 노동의 해방이 오고 있습니다. AI 변호사가 벌써 나왔습니다. 뉴욕 로펌에. 성악가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성남 아트센터에서 감정을 더 실을 수 있냐 없냐, 이건 조금 더 별개의 문제고요. 그리고 2045년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세계로 2045년에 특점으로 해서 들어간다. 이 커즈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평생 연구해 오면서 3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사람은 에디슨 이후에 최고의 발명가로, 이 사람이 개발한 여러 가지가 147개 기술 예측했는데 126개가 지금 실현된 사람이고, 구글에서 스카웃해서 시니어 리서처로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드론 전쟁 시대, 손가락 크기 드론 영국에서 개발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드론 로봇 전쟁, AI 전투 로봇, 로봇이 이제 전쟁한다는 겁니다. 정찰기, 폭격기, 미 해군 레일건, 이건 음속의 6배로 강철 탄환이 나가는데, 꽁끓이는 때가 됐건 구축함이 됐건 멈추지 않고 팡팡 쏘고 그냥 연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한 발로 방향만 잘 잡으면은 구축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개가 동시에 순간에 날아가서 파괴하는 레일건입니다. 이건 미국 해군이 저는 10년 동안 개발해서 실현화시킨 겁니다.
우주도 한 몸으로 간다. 우주 호텔, 우주 공장, 우주 택시, 3차 세계대전 계획이다. 세 번째로. 아까 제가 모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3차 세계대전이냐?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봅시다. 동물 세계에 먹이가 부족해지면 개미, 벌, 나비, 짐승 전부가 눈을 까가지고 자기 먹이 찾으면서 앞에 있는 자기 동물들 다 잡아 죽이러 싸움을 합니다. 식물도 전쟁을 합니다. 인간은 뇌가 없죠. 안 그러면 무기 이렇게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 자기 시장이 좁아짐에 따라서 시장을 치고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벌린 게 시장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십시오. 영국에서부터서 미국, 유럽, 일본, 한국까지 오면서 이것은 지나갔어요. 메뚜기 떼처럼.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초년실이 생기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금 못 찾았어요, 방향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위축이 되죠. 조금씩 위축이 됩니다. 그 위축이 되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비즈니스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 싸움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하고.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서 보십시오. 멀쩡한 우리 자손들이 94%가 험한 욕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초스트레스를 받죠. 왜? 어려워. 서울대학을 나와도 절반이 휴직이 안 된다는 거 이미 학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서부터서 막 어떻게 하면 이놈을 천재 수재 교육을 가르치느냐, 3살 먹어서 영어를 가르치느냐, 초전쟁입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움츠러 들면서 긴장이 고조돼가지고 정치권도, 비즈니스계도, 교육계도, 예술계도 모두가 하루하루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은 더하고 유럽도 더하고 일본도 더합니다.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 평상시 평온한 사회 속에 평화로운 세상, 먹고 여유가 있는 세상은 절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된 거예요. 북한에 2,300만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북한에서 초급 높이도 못해가지고 200만,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대외 무역까지 잘 안 되죠. 인력 나가봐야 안 되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속에서 내부를 더 압박 과하면서 김정일이라는 슈퍼맨이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심리가 어떠냐? 제가 참 놀랐어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비서실장 정리하는 사람들이죠. 대통령 각각 대화를 합시다. 외교적으로 합시다. 야! 틀렸어! 웨이팅 타임!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을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급해요. 첫째는 어디가 급하냐? 뒤에 탄핵이 붙어 있어요. 지금 조사받고 있거든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조사 계속해서 백악관에 조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 이건 엉덩이에 지금 이 꼬리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장관들이야 그냥 나가면 되고 들어와도 되고 이 사람들은 누구 태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엉덩이 불이 자꾸 타들어오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탈출해야 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탈출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 비서들
장관들, 정치인들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심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북한의 젊은 사람하고 이제 말폭탄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 이게 이제 안진의 수석도.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점잖게, 그래, 됐어. 그래요?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그 사람 잠 못 자요. 말폭탄에서 쳤으니까. 옆에 참모들이나 국민이 보게, 세계가 보게, 야, 이거 김정은이한테 졌다? 죽을 지경이죠. 그거 못 견뎌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보세요. 말폭탄, 문자폭탄 받았을 때 심정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죽을 지경이 저 사람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우선 내일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내가 괴로워. 참 괴로워. 그 내려놓는다? 그러면 트라우마에 걸려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김정은하고 말폭탄 싸움에서 지면 죽습니다. 우선 자기 본인이 심리적으로 못 견딥니다. 김정은 위원장, 더 죽을 지경이죠. 2,300명이 처음부터 야 이러고 있는데, 만일 원자탄을 놓거나 트럼프한테 말을 치거나 떨어지면은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리가시 쳐야죠. 오리가시 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끝이 없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퇴로가 어디냐, 이거 퇴로가. 이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위축된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 생존 문제예요. 이걸 그 사람만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지금 아까 세계 변화가는 걸 다 볼 수 있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출구가 나는 전쟁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뒤에 군수산업, 유태인들이 있는 군수산업이 있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해양 세력, 대륙 세력이 있다든지, 시장 정책을 한다든지, 그 두 번째 문제, 우선 본인들로 핵폭탄을 쥐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미국에는 그전에는 의회에서 전쟁 승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통령이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소 핵 경쟁할 때에 핵폭탄이 입소리에서 날아오는데 의회를 통과한다, 안 되겠다, 대통령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락 그러면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신경질적으로 군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야! 그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없어? 야, 너 어떻게 가져와? 아까 12명 그 최고 장군들 다 대학원에 불러놓고 왜 안 가져와? 왜 안 가져와? 왜 안 가져와? 아니 장군들도 죽을 지경이죠. 그러면은 내가 트럼프라고 하는 머릿속으로 가만히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딱 해낼 수 있는 게 없는가? 아마 그걸 계속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해서 우리 501호 참수 작전 계획을 비롯한 탑 비밀들의 이것이 350기가인가요? 다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북한에서는 다 보고 앉았습니다. 오늘 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 중에 한 분 또는 두 분 다 사라지지 않고는 전쟁은 터질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전쟁이 국부적이냐 아니면은 우리 남북 교차에서 지역 분쟁이냐 아니면은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불붙은 3차 세계대전이냐, 그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핀포인트가 됐건 아니면 지역적으로 됐건 간에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2012년 지금부터 5년 전이죠. 세계 중심구로 가는 책에 제일 앞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을 49%로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작년 10월 24일 날 제가 낸 참정치 책에 50%로 찍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51%로 올립니다. 저는 분명히 책에 받고 나옵니다. 근데 이 1%가 이렇게 마치 풍선을 확 바람을 넣었던 것처럼 바늘 끝에 딱 하면 펑 터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는 정말 2%가 아니고 바늘 끝이 될 수가 있다. 저도요, 지금까지는 50대 50대로 나올 때까지는 전쟁 일어나기까지는 간 데마다 질문을 많이 받는데 50입니다만은 안 일어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어제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나오면서 여러분한테 이 발표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오늘 선언합니다. 그냥 공개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포에 휩쓸 필요는 없고요. 집에 가서 백 하나 만들어서 구급백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낼 수 있는 비상 식량, 약, 그 다음에 침낭, 전지, 그 다음에 라이터, 라디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빵 소리 터지면은 먼저 자기 아파트 지하로 내려가십시오. 조금 더 시간이 나서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지하철역 지하로, 제 사는 데는 4층 높이로 지하철이 깊어요. 그래서 뭐 핵이 터져도 괜찮을 것 같아서 뛰어가면 한 6, 7분, 걸어가면 한 12, 3분 걸리는데 부지런히 뛰어가야죠. 거기 가서 한 3, 4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건빵이라든가 식량 저는 준비해놨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 대신 방독면 하나씩 준비를 해서 유비무환이라 준비를 해놓으시면 또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거나 설마 하시지 말고 유비무환이라는 자세로 꼭 비상, 그 대신 논문서라든가 아파트 문서 같은 것도 꼭 거기다 넣어주시고 USB 중요한 거 갖다가 다 넣어주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나 우리 조상님들이 잘 봐주지 않겠는가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중심국 계획이다. 작은 계획이죠. 이렇게 큰 천지 계획 속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전 인류가 한 유기체로 통합된다 이 말이에요. 70억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유엔이 세계정부 중앙정부 돼야죠. 중앙 집권적이 돼야 돼요. 231개국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조직 기구가 다 지금 만들어서 70년 동안 임시정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선언하면 됩니다. 근데 세계정부가 가면 어디로 가는가? 미국은 당연히 뉴욕 그대로. 그런데 제일 먼저 반대할 사람은 중국의 시진핑, 푸틴, 중동의 50개 국가, 유럽의 자존심 센 유럽 국가의 3, 40개, 남미 당연히 반대하시죠. 그래서 미국은 안 됩니다. 그러면 시진핑이가 베이징으로 no, thank you. 모스크바로 no, thank you. 그래서 세계 정부가 갈 수 있는 이 비조건, 첫째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국가입니다. 두 번째, 다종교 화합 국가.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에 많은 종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외래 종교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종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역사의 정신과 민족의 정체, 어떤 믿음 같은 것이 많이 분산되긴 했지만은 상생상멸이라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양한 종교가 있으면서도 싸우지 않는다는 것, 테러를 하지 않는다는 것.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90세로 돌아가셨는데 조그마한 저희 집안에 종교가 3개였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종친에서는 유교,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 권사, 또 그 다음에 불교, 이 3종교가 있어서 제가 사실 이거
교통정리하느라 힘들었어요. 목사님 와서 설교하십시오. 스님 오셔가지고 목탁을 해주십시오. 산에 가서는 유교로 또 했더니 또 난리가 나서 목사님도 와서 한번 또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길을 텄지만은 참 저는 이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세계의 종교가 있다는 거 불편해요. 그렇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역시 세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다. 그래서 다종교가 있으면서도 싸우지 않고 화합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미국, 유럽을 포함해서 없습니다. 이건 또 다른 우리의 다른 면목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다인종 혹은 황생인종 국가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눈비, 우박이 다 있는 사계절 그리고 육지 절반, 바다 절반. 왜냐하면 세계 중심인데 세계에 있는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231개 국가를 검토를 해봤어요. 이 조건이 와 이거요. 제가 유럽에 가가지고 EU에 가서 이거 연구하는데 상당히 시간 걸려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231개 국가를 다 이렇게 봤는데 딱 하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중심국이 될 수 있다. 이대로 이런 박수를 한번 치시죠. 그래서 제가 상생상면의 원리로 책을 한 권 펴낸 적이 있는데 양, 선, 악, 정기, 플러스, 마이너스, 진보, 보수, 자본주의, 산업사회, 남녀, 동물, 식물 이 모든 것은 쌍으로 생기고 쌍으로 사라집니다. 선악이. 그러니까 선만, 악만 그런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3차 세계전의 핵 중심에 놓일 수 있다는 이 엄청난 불행이 뒤집어 놓고 보면은 세계 중심국도 될 수 있는 또 다른 엄청난 행운이 우리에게는 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길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머리 좋으신 분이 이 강의를 듣더니 아니 우리나라는 경제력도 군사력도 세계 제일이 아닌데 어떻게 세계 중심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참 머리가 좋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좋으시면요 아니 순간 한번 듣고 어떻게 그렇게 막 그냥 기도 아니다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랜 동안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미국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와싱턴이죠. 와싱턴에 무기가 군대가 있습니까? 와싱턴에 경제력이 있나요? 정치 중심이죠. 그럼 와싱턴이 헤드쿼터예요. 베이징도 마찬가지고 모스크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고 세계 정부에 있는 그것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군사력 문제, 경제력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선악, 최악이 최선으로 양대가 지금 싹이 올라와서 트고 있는 그리고 시간을 다투는 어느 쪽으로 먼저 갈 것이냐에 다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짤깍짤깍 들어가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유권 분립의 직접 민주주의 계획이다. 이건 제가 우리 한승민 사무총장께서 오늘은 개론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 때는 정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된 걸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보고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음에 자세히 정치 문제만 교실적으로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하나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해요. 역대 정권의 병폐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 병을 몰라요. 정치 병을. 역대 정권의 병폐는 정권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 검찰 권력을 사유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그리고 지식인, 예술인, 종교인들까지 억압하는 것이었어요. 이승만 이후에 역대 정권이 한 정권도 예외 없이 이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풀려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사법부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기 종씨를 검찰 권력으로 임명을 하고 13기나 뒤처진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고 서울지방검찰 지구장을 지청장을 청와대에서 바로 임명하고, 이건 아닙니다. 사법부는 이미 벌써 삼권 분립이 안 돼 있습니다. 누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라고 하세요. 입법부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한다?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준다? 지난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천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거 우리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간 데마다 이거 말씀하셔서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삼권이 분립 안 되면 견제도 안 되고 각자 자기 맡은 일을 못 합니다. 블랙리스트가 무엇입니까?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해서 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법이 어겼으면 나가야죠. 대통령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권력 없어요. 주권자는 국민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이미 삼권에서 다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삼권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분화될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에 지금 올가매 여기 지금 쓰여 있어요.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요, 행정부도 불행해지고 사법부도 불행해지고 국회의원도 국민에게 체면이 없고 찍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정치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 3차 노예, 노동자, 근로자가 해방되는 개혁이 온다. 노예 해방이 1834년 영국에서 먼저 폐지됐고 1863년 미국 링컨 대통령이 선언을 해서 해방이 되고, 이것은 대통령이 선언해서 된 거 아니에요. 농경시대 때가 감으로써 산업시대 때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한 개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블루칼라 해방이다. 1960년대, 90년대 나라에 따라서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공장이 자동화되기 시작하면서 기계적으로 일하는 블루 칼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오면서, 먼지구덩이에서 빠져나오면서 점차 해방이 됐습니다. 그럼 일자리가 적어졌습니까?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부터 화이트 칼라,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화이트 칼라들이 이제 점차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 그 다음에 블루 칼라 해방, 그 다음에 지식인들 해방. 이거 우리가 나쁘냐 좋으냐 또 이렇게 따지면 이제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러나 해방이에요. 지적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김 원장님 미안한데, 그러니까 의사시시만은 압구정동에서 좋은 자리에 계시지만은 각오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노자 뭐 철학까지도 연구를 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네, 이제 벌써 다 이제 많이 이렇게 대비해서 벌써 이제 공개와 노조와 하려고 지금 나가시는데, 이거 대비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리더십 부재다. 무한 경쟁 시대요, 양극화 시대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어. 전쟁도 일어나기 직전이야. 그런데 리더십이 없어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어디고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쭉 봤을 때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왕이지만은 세종대왕 같은 분이 계셨더라고요.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근데 그분들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일반 모든 국민 지적인 사람들 속에서 오픈해놓고 전부 의견을 모아서 수렴해서 이렇게 나가는 민심 속에서, 사람들의 국민 평범한 사람들 두뇌 속에서 거북선도 끄집어내고 산후 문제도 끄집어내고 휴가 문제도 끄집어내고 노비 농노도 해결해주고, 이런 제가 볼 때에 리더만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리더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어떤 민족이 그러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핵이죠.
제가 조사해보니까 세계는 4개의 인종이 있습니다. 인종은 생김새, 모습, 여러가지. 이런 것 속에서 DNA가 여러가지 생김새에서 크게 4개로 나눠지고 8개의 또 개로 나눠지면서 쉬운 5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은 뭐냐? 같은 역사, 문화, 생활, 습관, 말, 언어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것이 민족입니다. 그래서 쉬운 5개의 민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골라보니까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을 보니까 게르만 민족, 그중에 특히 앵글로 섹슨, 산업혁명을 일으킨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한민족입니다. 제가 여기서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앵글로 섹슨족은 어떠냐?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산업 들어왔어요. 많이 했어요. 무기도 많이 만들고. 그런데 딱 2개가 문제예요. 지난 250년 동안 늙었어요. 생로병사가 많이 늙고 민족 자체가 많이 늙었어요. 2번째, 기독교 1세기. 종교, 기독교가 세계를 끌어가기는 힘들어요. 결국 종교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앵글로 섹슨족은 어렵다 이렇게 봤고요. 유대인은 어쩌냐? 똑똑하죠? 네.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도 참 그 인고의 역사 의식과 민족 정신으로 2000년을 참아내면서 1948년 이스라엘에 새롭게 건국하고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서운 민족입니다. 2%입니다. 미국 인구의 2%. 군수산업, 언론, 예술, 대학교 교수의 우수한 대학교 교수의 4분의 1이 유태인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시온주의자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놀랐어요. 여러분 자신마치 시온이죠. 시온이라는 것은 그 옛날 언덕에 있던 장소를 얘기합니다. 옛날 우리가 돌아가 2000년 동안 꼭 하고 싶었던 언덕의 시온의 주의가 뭐냐? 유대 민족의 운동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시오니즘, 그게 뭔가? 우리 유태인들은 선발된 하나님으로부터서 초우순, 뽑힌 우수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순혈 유태인들만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다. 근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미 그 시오니즘 책에 나온다고 그래요. 아직 거기까지 못 들었습니다만은 인종, 종족 청소를 해야 된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나는요 미국의 군수 산업이 이분들이 뒤에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번에 이 전쟁도 어떻게든 명분을 쌓아서 일으키려고 하지 않겠는가.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놔두세요. 다 끝났습니다. 놔두세요. 지난달에 미국의 B-1B가 우리 동해안에 NLL을 살짝 거쳐서 나왔습니다. 그 비행기 주변에 5대의 전투기가 호위하면서 북한의 NLL을 침범했는데 그 목적이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쏴라. 나를 쏴라. 이 다음에 만일 쐈어.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북한은 우리 NLL을 들어왔다고 그러고 저기서는 들어지겠다. 애매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럼 만약 떨어뜨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명분 없는 전쟁은 안 합니다. 그게 베트남의 그 통킹만 그런 거죠. 명분을 국민들에게 얻는 재료로 삼는 거죠. 그래서 쏴라고 저는요 북한에서 레이더로 포착을 못했기 다행이지. 그때 만일 떨어뜨렸더라면 그때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그냥 그 나무 영역을 들어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이미 탈출할 수 있는 모든 장비 다 가지고 아차하면 탈출해서 나올 수 있는 장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섬찟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나는 이 유대인도 앞으로 인류의 전 인류를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 민족은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한민족이 어떠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세 2화
통일, 인간. 저는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한민족의 역사적 사명은 뭡니까? 한민족은 위대했습니다. 저는 제가 문명사회를 연구하고 한 4년 예전부터서 우리 한사모 박계호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한사모로부터 참 매달 다니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김밥 한 뭉치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또 신백강 박사님을 거기서 뵀었어요. 3번인가 강의하실 때. 그러면서 역사 공부를 해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 나게 놀랐습니다. 우리 가정에 친척 주변 학교 전체가 우리 역사가 왜곡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핵심만 끄집어 올려 보니까 우리 한민족의 문화는 문명은 세계 4대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앞선 중국의 요하 문명을 창조했어요. 고조선 이래 중국의 중원을 2000년 동안 주인으로서 종주국으로서 지배하면서 금문, 이매호 원장님 말하시는 금문, 갑골문자 창조하였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6천년 전 중국에 지금 100개 이상의 피라밋이 세계 최대의 피라밋이 있는데 아직 역사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추리 자료를 가지고 보건데 세계 최대의 피라밋도 우리 한민족이 만드는 것이다. 동이족은 그 사람들이 붙인 것이고 우리 한민족입니다. 넘어갔을 때에 거기서 동이족으로 붙인 거죠. 5500년 전 태오 복희 황제의 음양 이지법이요. 저는 태오키 보고도 몰랐어요. 8개 5회 우주론이 주역을 낳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라이프니치라는 사람이 번역해서 유럽에 내놨습니다. 그걸 보고 새 과학자가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여는 컴퓨터 개발의 모태가 우리 조상들이 찾아낸 음양 이지법이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르세 문경 청동 거울 0.3mm의 선 13,000개가 들어있는, 그리고 금관교구라고 버클입니다만 왕의 버클, 그 속에 0.3mm의 금알을 만들어서 수백 개 붙이는 금관교구의 나노기술, 비파형 동금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2500년 전에 이 나노기술을 가진 민족이 세계에서 한민족밖에 없었다. 지금 유럽의 컬투족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 비파형 동급이 나와요. 그렇다면 나는 우리 한민족이 거기까지 가서 몇 세기 동안 지배를 했던 그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리합니다. 1900년 전 김수로왕의 가야국 김수로왕의 7왕자가 일본에 건너가서 천황 가문을 세웠습니다. 우리 지정화 선생님이 와 계시네요. 김수로왕의 저기 허황우 저 족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 책으로 안 내고 있어요. 제가 괜히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가락국 종친에 가면은 그 역사적인 일본에서 나온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금속화자를 우리가 먼저 세계 최초로 발명했죠. 팔만 대장경, 역사에 없는 지적 문화재입니다. 제가 최근에 놀란 것은 일본 국보 1호 미륵 반가 사유상은 인간 실존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일본이 다 바다로 떠내려가도 그것만큼 건져야 한다고 유럽의 석학들이 말씀하실 줄. 여기 지금 김용성 소장이 오시는데 나 이 양반한테 강의 듣고 잘받아서 깜짝, 내가 증명하라고 자꾸 지금 재촉을 합니다. 지금 출판을 해드려야 되는데 한글 위에 가린토 문자가 있고, 어제 한글날 보니까 세종대왕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창조하셨다고. 그 내가 김용수 소장이 아니고 저 빨리 가서 좀 가르쳐줘. 창조가 아니고 그 제자가 만들 제자가 아니고 예, 제정할 제자. 그 세종대왕도 그렇게 다 기록해 놓으신 걸 가지고 계세요. 그 위에 가린토 문자가 있고 3,500년 전인가요? 대충 그 위에 이 양반에 가면 신획 또는 녹도 사슴 발자국
모습을 보고 하는 녹도 문제가 있었다. 이게 5914년 전부터 세계로 뻗어나가서 자그마한 라틴어와 산스크리트, 한글 등으로 발전해서 세계 인류 언어 문자의 시원을 이뤘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나는 우리 김영성 소장을 꼭 어떻게 좀 책으로 내가지고 후학들에게 주어서 전부 연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백강 박사님, 우리 민족사학계의 최고이신 신백강 박사님께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지금 저 춘천의 중도 선사시대 유적지를 제가 지금 가서 공부를 좀 하고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저 나름대로 추리한 것이 고인돌과 우리 전라도 토속 사투리 언어의 80%가 산스크리트인데 산스크리트가 전라도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전라도에서 북한으로 해서 요한 문명으로 해서 중국의 중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문명의 시원은 중국에서 우리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올라간 것이다. 이걸 제가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중국의 속국이었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재미있는 것은 일본이 동북아를 치려고 조선을 치려고 할 때에 삼국 이전에 고조선을 전부 없애고 그 이후 옛날 자기들이 살았죠. 김수로왕이 후순 백종원 다 살았으니까 우리가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 전에 점령하고 있었던 곳이죠. 따라서 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그런데 일본의 전체를 보면 천황도 민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민족이 일본의 지배층은.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일본 열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한민족이 일본 같고, 그 다음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황제, 황하 문명, 한족, 그게 되게 시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유물을 파고보니까 으르락 동이족에서 막 나오니까 우리 사망, 배날 사망을 갖다가 우리 삼조시다. 그러면 우리 한민족은 선사시대부터 건너가가지고 중국에 5천 몇 년 전에 우리 후손이 아니신 우리 조상님들이 가셔가지고 이제 중국의 선조가 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좋죠. 20년 전에 중국의 선그 대표고 이런 중국 우리나라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역사를 밟으신 분 속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가설입니다만은. 자,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백강 박사님과 저는 미래에 대한 예측, 연구, 우리 신 박사님은 고조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우리 두 분이 합쳐가지고 강단사학과와 민족사학회를 빨리 통합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저는 많은 돈 필요 없습니다. 한 몇 억만 있으면요. 한 달 연구를 해나가되 강단사학자 핵심 멤버들 몇 사람 오라고 그러고 신 박사님을 비롯한 민족사학자 몇 분 오시라고 해서 동수로 해가지고 고조선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남랑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하나하나 꼭지별로 토론 자료를 넣고 검토를 해서 오케이 받으면 10사람 이름을 다 적으시오. 그리고 조그만 소책자로 빨리 내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후원자에게 갖다 주고 돈 조금 더 주시오. 그리고 월급이 아니라 한 달에 잘한 사람은 300만 원, 못한 사람은 200만 원, 아주 우수하게 잘한 사람은 350만 원, 400만 원 주고 연구자금 세금 없이. 그리고 한 달 이렇게 해나가서 이게 나오면은 언론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은 강단사학과 민족사학회가 통합될 것이고, 그러면은 대학 교육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애들의 교재가 바뀌고, 애들의 교과서가 바뀝니다. 이용건 회장님, 이게 이제 문화하고 같이 접목이 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단계로는 이제 전국에 있는 역사관들을 내용을 바꿔줄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바꿔주자는 거죠. 꼭 어떤 건물을 짓자 그런 말이 아니고, 3단계는 일본의 2세 신궁이나 중국의 삼조당보다도 더 훌륭한,
그것은 온 국민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스스로 그렇게 합시다 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거기는 우리가 저나 신 박사님이나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1단계에서 열심히 해서 사학기를 통합해서 내용을 바로 세웠으면 하는 것이 작은 소망입니다. 3차 세계대전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역사적 한민족의 사명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도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화두를 삼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강 외교 함중만에 있으니까 잘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새로운 문명 창조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중심으로 우리가 부상해야 됩니다. 이 우리 한민족의 사위, 역사적 사위. 참정치 제도 우리 민족이 새로운 시민혁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인류에게 유권 그거 만들어서 배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정치의 중심국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의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군비를 감축시켜서 위해서 후진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얼마나 군비에 쓰고 있느냐? 연 1808조 원이 세계 군비에 쓰고 있습니다. 1800조. 그 중에 47%는 미국이 쓰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죽이려고 원자탄을 만듭니까? 미사일을 만듭니까? 내 한 가족인데, 내 한 몸인데 어디다 쏠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만큼 어리석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명이 개벽천지 천지개벽을 아느냐 모르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2001년인가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들어갈 때 저거 누가 막아라. 미국이 손이라 미는 발은 이라크인데 거기다 빵빵 쏘면 지 손이 지 발에다가 미사일을 쏘면은 나죽겠네 온몸이 날 텐데 그리고 양키 고음할 텐데 왜 들어가서 저러느냐. 1000억 불 이상을 부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경제 위축되고 돈 많이 쓰고 군수산업은 좀 재미 봤을지 모르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경제 문제 해결은 군비를 감축시켜서 후진국에 투자해서 그 돈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나눠 갖는 것, 그것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노예 해방, 블루칼라 해방, 화이트칼라 해방. 그럼 화이트칼라 어디로 갑니까? 이게 다 질문이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김석욱 원장님 역시 머리가 저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핵물리학 박사를 하신 분이 한의학을 또 40대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는 또 도자까지 넘어가서 내가 참 볼 때마다 놀래서 말이야 정말로. 네. 이런 분들이죠. 진선미로 갑니다. 진선미로. 진선미. 우리가 할 일은 이게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에는 기계들한테 전부 맡기고 돈을 벌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선미를 하면서 가중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조경희 명인 경기도 홍익 명인 지난번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말이지 인간 문해라는 게 저런 건가. 그게 완전히 이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리더하고 그러는데 온 몸과 율동과 노래와 깽거리 북 하여튼 전부를 친데 옆에 따님이 계시는데 제일 미인이고 또 후계자가 옆에 딱 서 계시대. 내가 보니까 저런 거 저게 이제 벌써 선 앞에 가신 분들이죠. 그런 진선미를 잘 하신 분들은 주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없습니까? 이렇게 1000만 원씩 줘.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여기 시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 다 있는데 우리 지종학 선생님은 뭘 드릴까요? 본인이 7,600개 사진 속에서 찾아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면 거기에 이제 지종학 박사님 한 달에 500만 원, 500만 괜찮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평가를 진선미 평가를 해서 결정해 나가면은 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고 모두가 가서 노력을 해. 근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전부 300만 원씩 스위스에서처럼 똑같이 준다. 그러면 아무도 노력하지 않지. 다 바보가 돼버려. 왜냐하면 일 하나는 돈 300만 원씩 주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해요? 노력해요? 진선미 창의적 노력을 왜 합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은 그렇게 만들어지면 기계가 다
돈 보려면 세금으로 흡수해 들여가지고 진선 밑쪽에 잘하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험료를 매겨서 나가면은 사회는 질서가 잘 잡히게 되어 있다. Yes, we can.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요새는 제가 위대한 말을 빼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해야 되겠네요. 위대한 민족이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훌륭한 건국 이념과 또 나라를 다스려가는 철학이 있습니다. 제세 이화가 뭔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훑어봤더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치대로 순리대로,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모든 면에서 순리대로 잡혀가게끔 해라 하자. 누가 앉아서 이런 법원도 그런 게 아니고 순리대로 가게 하자. 다스릴 제자, 살필 제자. 제세 이화, 이치대로 순리대로 세상은 가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인간을, 한민족족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을 크게 넓게 잘 살게 해보자. 아니 4350년 전에 계획을 내세웠으니까 부족의 그 영주들이 아이고 이 당군 왕검님을 황제로 모십시다 했겠지. 이런 게 아니고서야 부족이 어떻게 해서 그 시대에 살벌한 동물생 같은 거 했겠어요. 앞으로 세계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국만 잘 살면 된다, 유대인처럼 우리 민족만 세계에 나오면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철학 자체가 대단히 훌륭합니다. 바로 우리 한민족은 위대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민족은 새로운 문명, 비창주의 한몸 사회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70년 온 유엔을 세계 정부로 전환시켜서 한반도로 유치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여와 직접민주주의 유권 분립의 참정치 제도도 우리가 제2시민혁명을 일으켜서 도입해가지고 세계의 정치 중심국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민족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적 사명이요, 인류에 제시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